이 대표는 복귀했고 지도부는 여전히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지지층 선동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복귀하는 장면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복귀 첫 일성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복귀해서 출근을 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회복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제 여야 정상적인 정치도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여전히 이 대표 피습을 두고 정부가 축소 은폐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셔츠가 부산이 아니라 왜 진주에서 발견됐는가? 현장을 경찰이 왜 물청소했는가? 그리고 피습범의 신상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등등. 그러면서 총리실이 가짜뉴스 진원지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들어보시죠. 정치 테러, 은폐 수사, 정부 당국 규탄한다. 부실 수사 웬 말이냐? 재수사를 촉구한다. 예.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서 현장을 물청소하고 훼손하는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관망하는 사이 군중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다리가 밟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테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조장하는 기획자는 과연 누구인지 묻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 정부가.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왜 물청소를 했냐라는 걸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러 현장에서 관망하는 사이에 이 대표의 다리가 밟혔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방통위 부위원장에서 이 가짜 뉴스와의 한바탕 전쟁을 하고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의혹이라 보십니까? 일단 가짜 뉴스는요. 팩트보다 전달 속도가 6배가 빠르다고 그럽니다. 예.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명백한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정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묘하게 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한 이런 논란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전혀 민주당의 지지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지? 이유가 뭐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희생양을 찾는데 본인들의 피해의식이 드러난 거죠. 아까 기획자 이야기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좌파 진보 세력에서는 과거의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건 터지면은 관계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번 사건은 그렇게 할 만한 정도 사건이 아니었고요. 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다리가 밟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도 면밀을 했더라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다리가 밟히고 군중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채널A에서 방영됐던 강철부대 출연자들 정도에는 돼야지 뭐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피해 의식 속에서 나온 음모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음모를 통해서 효과는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경찰이 무청소를 했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무청소를 하지 말고 그걸 폴리스 라인이라도 치고 현장을 보존했어야 이게 은폐나 뭐 축소가 아니다라고 만족할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장을 보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청소를 하고 안 하고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건지 사실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진 앵커의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범행이 언제 일어났느냐? 한밤중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백주 대낮에 일어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만인이, 중인이 환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한 게 뭐냐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잖아요. 예. 다 압수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옷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이제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고도로 훈련받았으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설프게 범행하다가 현장에서 현행 범으로 체포가 됐잖아요. 그 나이만 해도 6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무슨 그런 것들이 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피해자의 상태인데,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말도 잘 못해서 그 재판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공판 준비 기일에 변호인이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1월 5일에 그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에 주치의가 이야기하기로는 회복도 잘하고 있고 밥도 잘 먹고 말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뭐 덧났나, 저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봤더니 뭐 말씀도 이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음모론인가 싶고,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이요, 급하고 다급하고 그러면 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멀쩡한 부산대 병원 내버려 두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그것도 뭐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남들은 진짜 구경도 못하는 그런 응급 119 의료 헬기 같은 거 타고 갔고, 그러니까 비판이 막 올라가니까 저기에 대해서 저러한 음모론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유권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허술한가, 전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피습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한 것 아니냐, 누군가 기획하고 있고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정확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보고 계신데, 앞서서 윤봉길 얘기 나왔고 김구 선생의 이재명 대표를 빗댔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계신 수준이 아니라 더 대단한 인물에 더 충격적이고 금치 못할 피습이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인가요? 글쎄, 제가 이제 이번 그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다시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됐을 때 실제로 뭐 알려지기는 뭐 대전은요 그렇게 했다지만, 사실 그때 부글부글했던 그 과거의 한나라당입니까? 비상총회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버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출근길에 무엇보다도 배우론과 음모론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오히려 뭐 고통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 현재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당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저렇게 바쁜 정치 지역구에서 뛰기도 바쁜 사람을 저렇게 모아놓고 이재명 대표가 비습당한 부분에 대하여 혹은 뭐 음모론적으로 보면 헬기 전원에 대해서 그걸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총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민주당의 길이 산 넘어 산이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그 산 넘어 산의 그 길을 넘어갈 때 첩첩산중을 좀 줄여주는 방식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경도돼 있는 당 대표 중심의 전체주의적 동원령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런 의혹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수 던졌으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급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여전히 그런 얘기 안 하고 싹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라는 밖에 안 되고 그 결과가 과연 좋을 것인가 예. 오히려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획으로 경찰을 시켜서 물청소를 했다면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기획한 사람은 물청소를 해라. 잘했다. 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가 기획이 있다면 물청소를 해둬서 얻을 수 있는. 워낙 뛰어난 상상력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아니 경찰은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모든 촬영이 다 됐습니다.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송한 것도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송을 했어요. 거기서 증거인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피를 흘렸는데 경찰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밤도 아니고 다 본 상황에서 공인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 피가 묻으면 사실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그냥 물청소를 한 겁니다. 예.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인데 그거 가지고 저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세상에 음모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후 밸브 뭐 이런 문제로 그런데 그 집 아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원래 담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라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받아요. 친구가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뛰어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정황상 폭발했다. 그런데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뛰어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아들이 범인이구나. 불 지르고 평소 또 엄마하고 좀 최근에 싸웠어요. 아 엄마하고 싸워서 불만을 가지고 라이터 켜고 튀쳐나왔다. 이거 이게 음모론인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은 결국은 노후 밸브가 때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몇 개의 사안을 가지고 짜집기 해서 나온 이야기들 거기다 이제 확증 편향을 보태서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는 더더군다나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대표 피습 이후에 국회에 복귀했는데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혹 제기가 과연 이 대표 피습 이후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물청소. 네. 이게 사람이요. 싫으면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싫고 저렇게 해도 싫고 물청소해도 싫고 그냥 내버려둬도 싫고 물청소했으면 증거인멸이라서 싫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피가 이렇게 뚝뚝 흘려져 있는 그 혈흔을 저 현장에 방치했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대표님의 피가 저렇게 흘려져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두느냐? 방치하느냐? 저게 말이 되느냐? 홀대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피습당해가지고 피 흘렸으면 그랬으면 저렇게 방치했겠느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검찰이 싫었고 이번에는 경찰도 싫고 그럼 도대체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래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사한 다음에 처리하는 관행이 있을 거예요. 혈흔 다 채취해 있고 그다음에 누가 범행을 했는지 다 알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명백한데 그 혈흔을 그냥 그 청소한 것이 그런 것들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전 진짜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행원위를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의혹이 있으니 현안 질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찰 수뇌부가 불응을 했습니다. 물청소, 셔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30분 만에 결국 민주당이 성토하고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 지지층 선동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1월 8일에도 해난 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해소해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고 난 이후부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가 바로 선동 정치입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전 부원장 모셨습니다. 부원장님, 혹시 이제 당내에서 이렇게 이제 은폐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언가를 뭐 기획하거나 배후가 있고 고도로 습격된 훈련범이 있고 물청소를 왜 했냐라는 등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책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2006년도에 박근혜 대표께서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을 당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사람이 이름이 공개되었었고 신상 공개도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썼던 일체 행적이라든가 소견서라든가 등등이 다 공개되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당법을 직접 살펴봤어요. 정당법을 살펴보면은 이 정당법에서 취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당원 수사 과정에서 습득한 것을 여기저기다 알려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해서 알려지는 거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지는 거 말고 어떤 자의적으로 경찰 개개인들이 정보를 알리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더라고요. 실제 조항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온 거에 의하면 원래 약간 태극기 쪽이라든가 오랫동안 계시다가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입당을 하셨고 일부러 계속 이제 다니셨다는 건데 예. 이재명 대표를 계속 다녔고 심지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시는 양산 쪽에도 다니셨다는 건데 저는 경찰 쪽에서 이분의 어떤 신상 공개 문제, 소견 문제, 당정 문제 같은 거는 그냥 공개했으면 별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이나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가슴 아파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이 보기에는 경찰이 이거를 모의하거나 기획했을 가능성 뭐 거의 뭐 빵프로에 가까운 거지만 이걸 좀 너무 이렇게 축소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파급 효과를 줄이려는 측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 측에서 너무 그 뭔가 정부가 기분 좋은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당위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음모론을 하는 거를 민주당의 좀 어떤 열성 지지자들 말고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민주당의 제기가 설령 일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제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네. 민주당에게도 이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범 이름은 공개했으면서 왜 이 대표 피습범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느냐? 이것은 경찰이 무언가를 은폐하고자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의 머리를 망치로 폭행했던 피습범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왜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머리로 그렇게 큰 피습을 당했는데 나 때는 피습범 이름 공개하라는 얘기 안 했으면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아전인수기억 해석입니다. 누구 때는 됐는데 자기한테 이런 케이스만 갖고 온다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최 부원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왜 단독 범행이란 말을 빨리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민주당이 이런 공세를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은 됐다고 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로 그런 정치적 계절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한 공세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이것을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을 계속 쥐고 있는 순간 계속 헬기 전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히려 저는 만약 제가 민주당의 그 참모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 등원하시면서 오늘 모든 그동안의 경찰의 잘못 다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때부터 오직 민심만을 위해서 당리 당략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런 불필요한 말하자면 업무론과 기획자 논의는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좀 쉬시더니 정말 새롭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국회 등원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들어오라는 것은 이 체제대로 그냥 뭐 문제는 문제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